예, 안녕하세요. 웨어밸리의 권동자라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계속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저는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클라우드 기반 효율적인 DB 접근 및 권한관리 방안 제시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실은 접근 제어 관련 솔루션 위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DB 보안에 대한 이슈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게 온프로미스나 클라우드나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클라우드가 더 보안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시겠죠. 최근 IT 트렌드를 봤을 때 보통은 이제 그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이 정도의 이제 트렌드가 있겠죠.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oT란 말은 많이 드셔봤죠.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하려면 사실은 빅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다양한 기기들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어야지, 이런 빅데이터에 써야지 IoT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IoT 기반을 하려면 당연히 클라우드도 같이 병행이 돼야겠죠. 예전처럼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를 다 쌓을 수는 없고 클라우드로 가변적으로 데이터를 증액했다가 약했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다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은 what, who, when, where 이런 것처럼 육하 원칙 기반으로서도 보안을 해야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정보에 가져갔는지, 언제 이런 정보가 유출되는지, 어디서 정보가 유출되는지 이런 보안도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관련해서 사실 서비스가 MS, 애저 같은 경우는 IIS나 파스, 보통은 온프라미스는 기본적인 로컬에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사스라는 같은 건 이제 다 클라우드 업체에 맡겨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아스나 파스 이 두 종류 서비스를 주요 타겟으로 저희 보안 솔루션을 잡고 있고요. 같은 내용이고요. 사실은 앞서 발표에서 클라우드의 보안은 이미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 필요성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제품은 그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 관련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안드릴 제품은 샤크라맥스란 DB 접근 제어 솔루션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내역을 기록하고 통제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됐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DB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DB뿐만 아니라 저희가 몽고DB라든지 빅데이터형 DB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당 DB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 내역을 기록해야 되는 이슈들이 고객사나 아니면 직접 기업에서도 니즈가 있을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10년 전부터 DB 접근 제어되는 이슈는 온프레미스에 있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레퍼런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AWS에 DB 1000대를 다 이관하고 거의 DB 접근제를 하고 있고요. 최근 저희 레퍼런스 중에서는 과거에는 일반 제조사나 일반 기업들은 클라우드로 가서 DB 접근제를 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실은 클라우드에 이슈가 좀 적었어요.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하더라도 자체 사설 클라우드로 구축을 했었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축한 사례는 사실은 각종 법적 제도나 이런 방침 때문에 수요가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한화손해보험에서 한화손해보험 캐롯이라는 손해보험을 신규로 런칭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MS 애저로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DB 접근제 같은 경우는 구축이 완료됐고 애저 환경에서도 샤크라맥스가 DB 접근제 구성을 완료를 했었고요. 곧 올해 말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금융권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 네, 그리고 아마 코스콤에서도 금융권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 플랫폼에 대한 보안 테스트, DB 접근 제어나 시스템 접근 이런 솔루션들에 대한 퍼블릭 클라우드 테스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단순 제조나 이런 일반 서비스 이종이 아니라 금융권에 대해서도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발빠르게 이제 대응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나중에 보안 쪽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아니면 판매 쪽에서는 서비스 상품 모델을 서로 잡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당사 제품은 샤크라맥스라는 DB 접근 제어 솔루션이고요. 뭐 클라우드 구성이나 온프레미스는 그에 차이가 없는데 일단 본 구성도는 온프레미스 상에서 구성도입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알아야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는 또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DB 접근 제어란 건 크게 이제 그 유저들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서비스 고객이 있고요. 그리고 비정형 유저라 가지고 내부 개발자들 유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고요. 서비스 유저라는 건 회사의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DB 서버로 접속하는 유저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형 유저라고 하는데 정형 유저라는 건 어차피 홈페이지에서 주어진 정형화된 패턴의 쿼리만 수행할 수 있는 유저를 정형 유저라고 해요. 보통 이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클릭질을 하게 돼 필요한 정보가 있어 클릭을 했을 때 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웹아스가 데이터베이스로 쿼리 내용을 전달할 거고요. 뭐 셀렉트 같은 쿼리가 날라오겠죠. 특정 값을 조회한다. 그렇게 응답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정형화된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어진 쿼리들만 수행할 거고요. 보통 DB 접근 제어는 요 데이터베이스랑 이 웹아스 사이에서 좀 미러링 설정을 합니다. 이게 보통 DB 앞에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 미러링이라 해가지고 포트를 DB 접근 제어랑 연결을 해서 행위를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프라미스에서는 스위치에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뒤에 설명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스위치 대신 서버에 에이전트를 심어서 뭐 로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를 크게 또 이제 내부 개발자 대상이 있을 거고요. 내부 개발자들은 직접 데이터를 수정하고 변경하는 유저들이겠죠. 이 유저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직접 데이터를 수정하는 유저들이니까. 이 유저들은 그래서 이제 비정형 유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정형화되지 않은 패턴의 쿼리를 수행한 유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DBA 분들이나 개발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PC용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각 PC에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게 되고요. 이 클라이언트가 하는 역할은 기존의 DB 서버를 바로 갔던 유저들이 DB 접근 제어를 경유해서 가게 해라. 라고 해서 라우팅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PC용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DB 접근 제어에서 이 접근했던 행위가 권한이 있는 행위였는지 올바른 접근이었는지 판단한 다음에 DB 서버로 붙여주는 구조.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이걸 이제 게이트웨이 모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DB 접근 제어가 게이트,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일종의 게이트웨이 모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 게이트웨이 모드와 스니핑 모드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오프라미스 상에서의 DB 접근 제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구성도는 당사 제품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제품이 이 구성도로 DB 접근 제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이제 구성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MS 애저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 구성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뭐 책임에 따라 파스로 할 건지 아니면 이아스로 할 건지 설정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주어진 권한이 파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의 에이전트 설치도 불가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없이 DB 접근 제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아스 환경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에이전트나 이런 솔루션 권한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서버에 에이전트를 심어서 DB 접근 제어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금 구성은 저희 제품에 대한 국한된 건 아니고요. 향후에 다른 DB 접근 제어도 구성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 환경에서는 사실은 게이트웨이 모드로만 운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PC에 DB 접근 제어 그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그 에이전트가 DB 접근 제어를 통해서 DB로 가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온프로미스랑 동일합니다. MS 애저 클라우드라고 해서도 뭐 게이트웨이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파스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한 접근은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보증을 하고 우리는 내부 사용자에 대한 통제만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가는 거고요. ES 같은 경우는 내부 사용자의 통제 플러스 외부 접속, 일반 임직원이나 대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우리가 다 로깅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ES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뭐
DB 접근제어 사실은 그 클라우드 시장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수요가 없었는데 최근 5년부터는 저희가 일반 대기업들이나 그 IT 회사는 다 클라우드로 아니면은 일부만은 클라우드고 일부는 온프레미스로 해서 지금 신규로 구축하는 사이트는 대부분 클라우드가 많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같은 의미고요. 저희가 이거는 MS 애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애저 환경에서도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사실은 DB 접근 제어가 다 정상적으로 온프레미스와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 접근 제어에 대한 개념이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본적인 DB 접근 제어 개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시스템 접근 제어에 대한 개념은 많이 알고 계세요. 보안 담당자가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으시지만 사실 DB에 대한 지식이 좀 없는 경우가 많은데 DB 접근 제어는 아마 시스템 접근 제어가 사용자가 이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권한까지 체크하는 게 시스템 접근 제어로 보시면 될 것 같으면 DB 접근 제어는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 내부에 특정 DB의 테이블, 특정 컬럼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차단하는 기능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어떤 그룹이나 어떤 유저가 이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쓸 수 있는 명령어도 select, 그러니까 조회만 할 수 있다. 아니면 업데이트라든지 딜레이트 같은 이런 DML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DB에 접근하는 세부적인 명령어나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DB 접근 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권한을 만들고요. 지금 저희가 그 고객사를 만나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솔루션에 대한 도입 여부까지만 판단했었다가 지금은 결제 기능 다 쓰고 계세요. 결제 기능이란 건 담당자가 DBA나 이런 DB 작업자가 작업을 승인해야지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결제 플로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과거 한 5년 전에는 그냥 솔루션만 도입했지만 지금 제조사 일반 금융권이 아닌 제조업체에서도 ISMS나 이런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결제 프로세스를 마련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DBMS 작업에 대한 결제 프로세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어밸리사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가트너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등재된 제품입니다. 2012년부터 사실은 올해까지 8년 연속 가트너에 등재된 제품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오라클이나 IBM, 인퍼바 이런 제품들과 같이 경쟁하는 글로벌 제품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건 고객사들이나 이런 업체에서 도입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단순히 이제 생산성이나 서비스를 올려주는 제품이 아니라 지금 보안 솔루션을 검토하기 때문에 솔루션에 대한 신뢰도나 안전성도 같이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쪽은 이런 보안 솔루션에 이미 검증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웨어밸리 같은 경우는 그 DB 접근 제어 같은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엔진과 레파지토리가 같이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DB가 같이 납품이 됩니다. DB 접근 기록을 고객 DB에 쌓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장비라든지 별도의 공간에다 데이터를 쌓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도 그 예전에는 로그DB를 MySQL 같은 일반적인 DB를 쌓았는데 DB 접근 제어가 DB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작업했던 내역이라든지 작업했던 시간인데 기타 부가 정보까지 다 저장하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DB 접근 제어 솔루션을 운영하시다가 로그 같은 걸 조회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일정 기간을 잡고 조회하면은 과거에 이제 MySQL DB를 썼을 때는 횡이 걸리거나 응답 없음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런 컴플레인을 좀 하셨고요. 그래서 웨어밸리 같은 경우는 DBMS도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DB인 PetaSQL을 쓰고 있고요. 이 PetaSQL DB도 별도로 GS 인증도 받았고 17년에는 장인상도 수상한 DBMS입니다. 큰 차이점은 저희가 일반 MySQL 같은 로우스토어 DB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우스토어라고 해서 한 줄을 계속 저장하는 DB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컬럼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세로로 그냥 컬럼만 저장하는 DB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로우스토어 대비 10분의 1만 저장하는 DB를 탑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컬럼 스토어 DB는
MS 엑사데이터나 오라클 엑사데이터나 네티자, 사이베이스 IQ 같은 기록 전용 DB가 이런 컬럼 스토어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블리는 이제 사실은 그런 DB까지 직접 개발해서 컬럼 스토어로 탑재해서 제품 이런 뭐 기능 옵션들보다는 성능적으로 좀 뛰어난 제품이라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간단히 제품에 대한 소개 위주로 봤는데 기억하실 거는 지금 트렌드는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 신규 구축도 다 클라우드란 부분이고요. 이 클라우드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보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 했었죠. 전쟁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사실은 보안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